태종과 세종. 한 사람은 조선의 왕권을 강하게 세웠고 또 한 사람은 조선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의 기록 안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따라붙습니다. 이양달. 그는 왕도 아니었고 대신도 아니었고 전쟁을 이긴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록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술사. 하지만 그의 나이, 출신, 가족도, 죽은 날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실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양달은 누구였을까요? 1418년, 태종 18년. 태종의 집안에 큰 죽음이 찾아옵니다. 태종이 무척 아꼈던 막내 아들 성령대군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태종과 왕비가 그 아이를 아주 끔찍이 사랑했다고. 왕권을 세우기 위해 차갑게 결단하던 태종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태종은 장례 날짜 하나도 쉽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올라온 장례일은 5월 21일. 하지만 태종은 그 날짜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날 말고 다른 길일은 없는가? 그때 이름이 올라오는 사람이 바로 술사 이양달이었습니다. 이양달은 임시 장례일로 5월 10일을 고르고 영구히 장사 지낼 날로는 다음 해 정월 초사일을 골라 올립니다. 왕실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무당이나 점쟁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선의 기록 속 술사는 날짜를 고르고 땅의 흐름을 보고 산과 물의 모양을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실의 장례, 무덤자리, 궁궐의 방향 같은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양달의 말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왕실의 중요한 판단에 들어가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양달은 적어도 왕실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했던 중요 인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종의 마음이 보입니다. 태종은 이런 말도 합니다. 장래까지 꼭 이런 금기를 따져야 하는가? 말만 들으면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다시 길이를 묻게 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한 겁니다. 막내 아들을 잃은 왕. 그 슬픔 한가운데에 이양달이라는 이름이 들어옵니다. 이양달의 이름은 성령대군의 장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뒤 1420년. 이번에는 태종 자신의 무덤자리였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왕이 자기 죽은 뒤 묻힐 자리를 미리 살피게 한 겁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상왕 태종이 일찍이 이양달에게 수름자리를 살피게 했다고. 그리고 그 자리는 광주 대모산으로 잡힙니다. 왕릉은 그냥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뿌리였고 후손의 운명과도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자신의 마지막 자리까지 이양달에게 살피게 했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만 이양달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태종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세종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세종, 훈민정음을 만들고 제도와 과학을 정비하고 조선의 전성기를 연 왕. 그런데 세종의 기록에도 이양달이 다시 나타납니다. 1433년, 세종 15년.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조선의 법공, 경복궁이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궁궐. 그런데 이 궁궐의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황희, 하연, 정인지 같은 대신들은 이양달을 데리고 백악산에 올라갑니다.
경복궁을 내려다보고 산줄기를 살피고 물이 흐르는 길을 살핍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경복궁의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인가? 그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경복궁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했고, 누군가는 백악산이 궁궐을 바치는 산이 맞다고 했습니다. 의견이 갈리자 세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올라가 보고 결정하겠다. 세종은 말만 듣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하려 했습니다. 며칠 뒤 이양달은 세종 앞에서 경복궁의 물길을 사명합니다. 그가 본 것은 궁궐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악산, 인왕산, 그리고 그 사이를 따라 내려오는 물의 흐름. 이양달은 아릅니다. 전하, 경복궁의 물길은 궁궐을 등지고 달아나는 형세가 아니옵니다. 좌우에 물이 흘러와 앞에서 서로 만나는 형세이니 이는 산과 물이 궁궐을 감싸 안는 자리라 할 수 있사옵니다. 쉽게 말해 이양달은 경복궁을 나쁜 자리가 아니라 왕실의 기운을 감싸는 자리로 본 겁니다. 지금 보면 낯설 수 있지만 당시 왕과 신하들에게 궁궐의 자리는 나라의 운명과 이어진 문제였습니다. 세종이 이 문제를 그냥 흘려듣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경복궁은 왕이 앉는 집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약 그 자리가 나쁘다고 결론나면 궁궐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자리가 좋다고 인정되면 경복궁은 다시 조선의 중심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릅니다. 1446년, 세종 28년. 이번에는 궁궐 문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장의문. 오늘날 창의문으로 이어지는 도성의 문입니다. 이양달은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양달, 장의문이 경복궁을 누르고 있사옵니다. 사람이 드나들면 좋지 아니하옵니다. 그 말 때문에 기름 막히고 소나무가 심어지고 문은 오래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드나들자 세종은 명합니다. 명령받은 자 외에는 그 문을 열지 말라. 실용적인 왕으로 알려진 세종도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닫게 할 만큼 이양달의 말은 가볍게 흘려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양달의 말은 여러 번 기록에 남습니다. 성령대군의 장례, 태종의 수름, 경복궁의 지세, 장의문 문제. 그런데 정작 이양달이라는 사람 자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 몇 살이었는지, 어떤 집안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왕들은 그의 말을 들었는데 기록은 그 사람의 삶을 조용히 비워둔 겁니다. 태종은 왕권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전성기를 연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왕을 강한 정치와 찬란한 업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그 찬란한 시대 한쪽에는 늘 불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들의 장례 날짜를 다시 묻는 순간, 자신의 무덤 자리를 미리 살피는 순간, 궁궐의 자리를 따지고 문 하나의 방향까지 따지는 순간, 그 곁에 이양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양달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그의 말이 실제로 맞았는지 기록은 끝내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조선에 가장 강했던 두 왕, 태종과 세종의 시대에도 왕실은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록은 조용히 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양달. 두 왕의 기록 속에 계속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양달이었습니다.